김하진입니다. 마음에 딱 드는 옷을 입었을 때, 내 입에 딱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럴 때는 왠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도토리묵 무침. 먼저 도토리묵 한 무 필요하고요. 쑥갓 20g, 오이 50g, 당근 30g, 양파 40g, 풋고추 2개, 사과 60g, 깻잎 한 묶음 준비해주세요. 무침 양념에 필요한 간장 3-4큰술, 고운 고춧가루 2분의 1큰술, 굵은 고춧가루 1큰술, 참기름 2큰술, 설탕 1 또는 1과 2분의 1큰술, 깨소금 1큰술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먼저 도토리묵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각종 야채는 먹기 좋게 썰어서 접시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새콤달콤한 양념을 만든 다음에 준비한 야채들을 모두 넣어서 맛있게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도토리묵 위에 버무린 야채를 얹으면 도토리묵 완성! 도토리묵 무침을 만들어 볼 텐데요. 도토리묵 무침 그러면 아마 남자분들은 향수에 참 많이 젖을 것 같아요. 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받고 나서 딱 끝나고 내려오면 왜 도토리묵들 팔면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들 탁 걸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먹는 도토리묵보다도 더 맛깔스러운 맛을 알려드릴 텐데요. 양념장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토리묵을 손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토리묵은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면 이렇게 그냥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기만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도토리묵을 살 때는 먹어봤을 때 이렇게 좀 쌉쌀하면서도 떨떠름한 맛이 나오는 도토리묵이 맛있거든요. 도토리묵을 살 때는 좀 색깔이 진하면서도 그렇게 아주 진한 맛이 나오는 묵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묵은 그냥 편안하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묵은 사다가는 냉장고에다 보관하시게 되면은 전분질이라서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온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새 같은 날씨에는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내놓으셔도 괜찮거든요. 자, 오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오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도토리묵이 굉장히 향긋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쑥갓입니다. 쑥갓도 이렇게 고갱이로 준비한 거를 반을 썰어서 앞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깻잎이 좀 들어가야만 향긋한 게 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먹는 그 맛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깻잎 같은 경우는 깨끗이 씻은 거를 반으로 갈라서 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썰어주는 거예요. 당근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같이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당근이 왜 당근인 줄 아세요? 뭐 맞는 말을 했을 때 당근이지라는 게 아니라 당나라 당자에다 뿌리 근자를 써가지고 당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근 이렇게 썰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양파가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양파는 굵직하게 써는 것보다는 이렇게 네, 얄팍얄팍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풋고추가 들어가는 게 또 좋겠죠? 그래서 풋고추도 어슷어슷 써는데 시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풋고추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서 시체에 들어가게끔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생각 못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사과예요. 사과가 들어가면은 그 사과의 향이 굉장히 향긋하게 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사과는 껍질을 벗기셔도 좋고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은 거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벗기지 않고 썰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제거한 사과를 갖다가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네,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묵 무침에는요, 사과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향긋한 게 맛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와, 한 접시 가득이 있는데요. 어떠세요? 굉장히 푸짐한 게 마음에 드세요?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또 양념장으로 무쳐봐야 될 텐데, 양념장으로 무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던 재료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안 들어가느냐면요, 마늘이 안 들어가거든요. 도토리묵 무침을 할 때에 마늘이 들어가게 되면은 도토리묵 자체의 맛이 씁쓸해져요. 그래서
아마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알 텐데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 굵은 고춧가루예요. 굵은 고춧가루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고운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하고 고운 고춧가루하고 섞어 쓰는 이유는요, 고운 것만 하면 너무 이렇게 고추장처럼 진해지고요, 굵은 것만 하면 거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섞어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섞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간장이에요. 간장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간장을 먼저 이렇게 고춧가루하고 섞어 놓는 이유는요, 고춧가루가 간장에 잘 부르라고 지금 섞어 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간장이 들어가서 얼른 섞이게 되면은 고춧가루가 불지 않아서 얼만큼 들어갔나 가늠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넣어서 이렇게 불린 다음에 집어넣는 게 참기름이에요. 이때 들기름을 좋아하면 들기름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편안하게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참기름을 넣었고요. 들기름을 넣을 때는 참기름 양만큼만 넣어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깻잎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기름도 상당히 궁합이 잘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는 게 뭐냐면 설탕이거든요.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깨소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이요, 김아진에 오늘은 뭘 먹지 시청소감을 올려주셨는데요. 설탕을 당뇨 때문에 못 드신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설탕을 못 드시는 분들은 그린 스위트라는 그런 어떤 그 단맛을 내는, 또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먹어도 되는 거를 넣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음식이나 서양 음식이나 이렇게 감칠맛이 나오는 거는 설탕을 조금씩 넣어서 그 맛을 살려주는 건데, 넣지 않으면 맛이 또 싱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걸로 대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 올려주신 분 너무 고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양념장을 이제 다 만들었으면요, 요거를 갖다 이제 버무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깻잎, 쑥갓, 요런 사과, 하여튼 야채 준비한 거를 다 넣어서 살랑살랑 버무리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버무릴 때도요, 한 손으로 버무리시는 것보다는 양손을 이용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버무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야채만 먹어도 맛이 정말 상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인데, 여기다 묵을 곁들이니까 맛이 더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무린 거를 갖다가 한 옆에다 치워놓고 접시에다가 묵을 담으면서 야채 무친 거를 올려서 완성을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을 접시에다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묵을 여기다 이렇게 깔아주시는데요, 그냥 납작하게 편안하게 한 입 크기로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요 묵 위에다가 야채들을 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묵을 밑에다 깔고 야채들을 이렇게 올려서 담느냐면요, 사실은 묵하고 야채하고 같이 버무리게 되면은 먹기는 편할 수는 있는데 묵이 불어요, 양념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묵을 한 겹 깔고 야채 올리고 지금 그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한 겹 묵을 먹고 야채가 또 나와서 골고루 묵하고 야채하고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무린 거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도토리묵 무침을 그냥 한 접시 뚝딱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세요?